네, 떠도는 여러분의 고견을 오늘도 떴습니다. 떠평 보시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십시오. 큰 힘이 됩니다. 오늘 떠평은 박근혜 대통령 재판장에서 있었던 일을 어떤 분이 알려와서 글로 적은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데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재판이 있는 날이었고 정호성 비서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답니다. 정호성 비서관이 증인 신문은 거절했고 마지막 순서에 발언 기회를 얻어서 정호성 비서관의 진심이 담긴 말로 인하여 법정은 온통 울음바다가 되었답니다. 정호성 비서관은 이렇게 말했다고 하네요. 그동안 너무 많이 사실이 왜곡되어 많이 힘들었다. 박 대통령은 부정부패, 정경유착에 대해서는 경기를 할 만큼 싫어하시는 분이었다. 남편도 자식도 없이 오직 나라와 국민을 가족으로 여기며 24시간 올바른 국정 운영에만 매진하였다. 작은 일이라도 나라에 좋은 일이 있으면 그렇게 기뻐하실 수 없었다. 국민들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언어 사용을 하시려고 섬세하게 배려하려 하셨기에 대통령은 전혀 부탁하지 않으셨지만 내가 스스로 대통령의 연설문 문구를 서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언어로 다듬어 달라고 최소원에게 부탁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런 결과를 낳게 된 것 같다. 최소원이 국정에 개입한 사실은 없었다. 대통령님을 잘 못 모신 것에 대해 너무 죄송한 마음이 든다. 대통령은 아무 잘못이 없으시고 과잉 충성을 하려고 했던 나의 잘못이다. 이 말에 유영아 변호사를 비롯한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울음을 터뜨렸고 검사들은 책상에 엎드리고 법정은 어안이 벙벙한 분위기가 되고 내일 재판은 취소가 되었답니다. 헌법수호의 의지가 없다면서 국정농단과 뇌물수수의 죄를 뒤집어 씌워 헌재 전원일치로 대통령을 파면하고 탄핵 후 재판을 한 결과는 무죄요, 모함이요, 강제, 억지 파면임이 드러난 것이죠. 그래도 언론에서는 한마디 보도도 없습니다. 국정농단의 증거라는 태블릿 PC 세대는 모두 깡통 PC라고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할 수 없어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답니다. 국민들이 사실을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알려드립니다. 이런 자료를 TV만 보고 있는 이웃들께 많이 홍보하세요.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재판장에 있던 걸 이제 누구한테 들었나 보죠. 재판장에는 뭐 변호사들도 있었고요, 검사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재판 속기를 담당한 속기사도 있었고, 물론 판사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진행 요원들 있죠. 그 경호 같이 이렇게 진행 요원 사람도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한 거를 글로 이제 옮긴 거겠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몇 가지가 이제 제가 쟁점이라고 그럴까? 몇 가지 이제 생각나는 점이 우선 정호성 비서관이 물론 이때 재판에 이렇게 해서 이런 얘기를 해줘서 재판장을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는 감사한데 조금 일찍부터 용기를 냈으면 어떻을까? 처음 이 태블릿 PC다 최소원이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수정한다 이런 게 막 보도가 나가고 막 좌파들의 공격이 시작될 때 그때 말하자면 기자회견이라든가 이런 걸 자청을 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더라면 그런 일 없다. 내가 연설을 서민들에 맞게 하려고 최소원한테 좀 수정해달라 한 적은 있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시킨 적은 한 번도 없다. 내가 쓰는 건 공무원이 글 쓰는 거기 때문에 최소원은 민간이니까 민간인 눈높이 그저 서민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게 하려고 읽어보라고 해서 이렇게 서민에 맞게 수정한 것뿐인데 결국은 최소원이가 국정농단을 해서 모든 결정을 최소원이가 다 한다 심지어 굿판을 벌린다 이런 게까지 그냥 계속 확산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증폭이. 그래서 결국은 이런 비극을 맞았는데 그때 정호성 비서관이 최소원의 박근혜 대통령 연설문을 수정한다는 거에 좀 용감이 나와서 그때 밝혔으면 어땠을까? 그러면 군중들의 심리도 조금 수그러들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아마 좌파들의 무서운 선전선동 세뇌 공작 집회로 이어지는 거 이벤트 그 뒤집어 씌우기 이거는 계속 했겠지만 그래도 우파 의식 있는 언론들이라도 그걸 보도했을 텐데 그때 압력이 있어서 제대로 알리지 못했는지
그 뒤늦게 재판장에서라도 뒤늦게 한 거는 불행 중 다행이지만요. 조금 아쉬운 면이 들고요. 그리고 이 태블릿 PC가 깡통이라는 거 아닙니까? 전부. 이건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변희재도 용감히 싸우고 밝혔는데, 깡통 태블릿 PC를 어떻게 법정에서 증거로도 채택할 수 없어서 채택하지 않기로 했다는 건데, 이걸 가지고 이게 무슨 결정적인 증거인 양 뭐 태블릿 PC가 어쩌고 저쩌고, JTBC에서 손석희가 그렇게 태블릿 PC 가지고요, 뭐 거의 매일 방송하다 했어요. 한동안은 이거 가지고 뭐 이렇게 수정했다, 뭐 저렇게 수정했다 하면서 얼마나 그렇게 저 손석희 뉴스룸에서 그렇게 했습니까? 그래서 부안해동한 사람들이 그냥 다 공분하고, 괜히 공분한 거야. 왜 우리가 박근혜 대통령 뽑아줬는데 최서원이가 누군데 왜 거기서 연설문을 고치고 왜 태블릿 PC로 자기가 하느냐, 연설문만 고쳤겠느냐, 또 이렇게 발전을 해요. 또 그러면 또 뭐 인사에도 개입했다, 여기에 뭐 또 그 최서원이의 그 남편인지 뭐 정모시계가 또 나와서 또 이상하게 또 엮고 소설 쓰고, 또 그때 생각하면 참 기가 막힌데, 이렇게 해서 넘어가서 지금 감옥에 계신데, 지금 이재명이는 그렇게 이 사실들이 나오고 그러는데, 아니 한 예만 들읍시다. 아니 대장동 건 뭐 말할 필요도 없고, 그거는 뭐 어마어마한 그건 뭐 비리고, 그 최근에 김혜경의 낙마 사건, 낙상인가 뭐 그것도 그래요. 낙상했는데 석연찮은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렇게 추측을 하잖아요. 추측을 하다 보니까 몇 가지 추측이 나오니까 이거를 뭐 악성 루머다, 가짜 뉴스다 하고 바로 그냥 고소해 버리잖아요. 그때 청와대에서 이 비겁한 이 참모들만 있어가지고 그때 가짜 뉴스 한 사람들 이걸 고소를 했으면, 이런 태블릿 PC도 그렇고 깡통이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그냥 단지 최소원한테 그냥 정호성 비서관이 그냥 서민 눈높이에 맞게 한번 읽어보라고 그래서 살짝 수정한 것뿐이다. 태블릿 PC 수정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그리고 다른 뭐 얘도 굿판을 벌렸다든지 무슨 어디 수술을 했다든지 무슨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소를 하고 처벌을 하고 이랬으면 그 확산이 꺾였을 텐데, 그냥 내버려 두니까 그냥 뭐 걷잡을 수 없이 무슨 뭐 미래를 즐겼다 이런 것까지 나왔잖아요. 무슨 호텔 몇 층에서 뭐 뭘 개 같은 소리를 하고, 그냥 박근혜 대통령 심지어 나체로 만들고 이상한 그림을 그리고 막 전시회를 하고, 그런 걸 그냥 내버려 뒀잖아요. 저자들은 어떡합니까? 그런 거 근처도 안 가는 거에도 고소 고발 남발하고 그냥 윽박 지르고 죽일 듯이 달려들잖아요. 근데 왜 그때 박근혜 대통령 그때 청와대 비서진들은 그렇게 나약하고 비겁하고 겁쟁이들로 다 숨어버리고, 결국은 숨은 대가가 다 처벌받았잖아요. 사글이다. 그런데 싸웠으면 처벌받았겠냐 이거예요. 싸워야 될 땐 싸워야지. 왜냐면 억울하니까. 가짜 뉴스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당하냐고요. 저들은 진짜 뉴스도 어거지를 씌워서 프레임을 씌워서 진짜 뉴스도 막 방어하고 그걸 가짜로만 둔갑을 시키는데, 이쪽은 가짜 뉴스에 당해버려요.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고 비겁했습니까? 그때 뭐 안정범이든 뭐 비서실장 김기춘이 됐든 뭐 전부 다 어떻게 이렇게 비겁했어요. 정정당당히 아닌 거 알면 싸웠어야지. 그때 법정으로도 싸우고 정치적으로도 싸우고 언론과의 또 전쟁도 벌이면서 싸우고 적극적으로 나와서 인터뷰도 하고 이렇게 했어야지. 이건 뭡니까 이게? 그 다 감옥 갔잖아.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우리는요, 싸울 때 싸워야 됩니다. 부정선거로 당했으면 부정선거 우리가 때려잡자, 부정선거로 졌다, 싸워야 돼요. 지금도 근데 안 싸워. 그때 그렇게 안 싸워서 당해놓고 지금도 안 싸워. 국민의힘 말이에요. 부정선거로 당했는데 싸워야 되잖아. 왜 안 싸워? 이준석이 말할 것도 없고 그건 뭐 사쿠라니까 부정선거 없다고 길길이 뛰면은 그 밑에 최고위원들이라든지 아니면 103명의 국회의원들은 싸워야 될 거 아니야. 그때 박근혜 대통령 때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았던, 비겁하게 무기력했던 청와대 참모들, 그 다음에 배신자인 60몇 명의 그때 당시에 의원들, 그때 여당 박근혜 대통령 여당 배신자들 있잖아요. 60몇 명의 이 사람들 참 안타까운데, 지금의 배신자들은 103명의 배신자들과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정치인들과 참모들, 그 다음에 언론들, 이런 사람들입니다. 국민들이 싸웁시다. 지금 국민들이 안 싸우면요, 그때 국민들이, 이때는 싸웠어요. 국민들이 아스팔트에서 광화문에서 싸웠잖아요. 근데 이건 이제 언론이 안 받아주고 적극적으로 정치인들이 안 받았는데, 이제 부정선거와 이제는 국민들이 싸우고 언론이 받게끔 싸워야 돼요.
언론에 전화를 압박을 해야 됩니다. 메이저 언론사에 왜 취재 안 해? 너들 각오해라. 구독 다 끊어놓는다. 이렇게 싸워야 됩니다. 우리가 싸웁시다. 대법원에 전화하고요. 국민의힘 당에 전화해서 너들 큰일 날 줄 알아. 압박을 넣어야 됩니다. 싸웁시다. 전화로 싸우고요. 댓글로 싸우고요. 좋아요로 꾹꾹 눌러주고요. 이런 방송에 댓글을 많이 달고 좋아요를 눌러주면 그 사람들이 얼어요. 어휴, 이렇게 많은 댓글이, 어휴, 이렇게 많은 좋아요를 눌러? 야, 이거 이러다가 우리 이거 외면하다 큰일 나겠다. 그렇게 싸웁시다.